처음엔 분명히 즐거웠다. 마음 맞는 사람들과 모여 웃고 떠들며 스트레스를 풀던 자리, 힘든 일을 털어놓고 서로 응원하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던 모임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다. 약속 날짜가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번엔 누가 뒷말을 할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만 떠오르기 시작했다. 혹은 이런 경험도 있지 않은가? 그저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던 순간, 돈도 잘 벌면서 왜 이 정도도 못하냐? 너는 성공했으니 밥값 좀 내라. 질투와 시기가 담긴 그 말에 상처받고 그날 이후 모임에 나가기가 두려워졌던 기억. 50대에 접어들면 이런 순간은 점점 늘어난다. 더 이상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은데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진다. 오늘은 그 고민의 해답을 찾기 위해 함께 생각해보자.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모임과 관계를 선택하는 법을 이야기하려 한다. 1부. 모임의 변질. 왜 즐거움이 불편함으로 바뀌는가? 처음엔 단순히 얼굴 보고 밥 한 끼 나누는 자리였다.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가 말했다. 우리도 회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다른 누군가는 말했다. 회비를 거두면 더 체계적으로 모임을 운영할 수 있을 거야. 그럴듯한 제안이었다. 그래서 회장을 뽑고 회비를 걷고 모임의 일정과 활동을 계획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 왜 회장은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지? 내 의견은 한 번도 묻지 않더라. 왜 모임마다 내가 뒤치다꺼리를 맡아야 하지? 작은 불만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소해 보였던 불만이 시간이 지나며 커져만 갔다. 모임에서 가장 예민한 주제 중 하나가 돈이다. 처음엔 단순히 밥값을 나누는 정도였다. 하지만 모임이 커지고 활동이 많아지면서 회비를 걷는 일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했다. 나는 참석 못하는 날이 더 많은데 왜 똑같이 회비를 내야 하지? 또 다른 누군가는 말했다. 이번에는 애가 회비로 쓴 돈이 너무 많지 않아. 그런데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야? 돈 문제는 언제나 민감하다. 어떤 의도로든 돈이 모임에서 이슈가 되는 순간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질 수 있다. 또 다른 친구는 말했다. 우리 모임의 회장을 뽑았다. 다들 바쁜 사람들이니까 누군가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처음엔 좋았다. 누가 정리를 해주니까 깔끔하네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문제가 생겼다. 저건 왜 회장 마음대로 결정하지? 나한텐 얘기도 안 하고 왜 자기들끼리 정했어? 그런 불만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왔다. 그런데 정작 회장 역할을 맡은 친구도 힘들어했다. 난 그냥 다들 편하라고 해주는 건데 왜 내가 욕을 먹는 거지? 결국 그 친구는 회장직을 내려놓았고 모임의 분위기는 점점 더 불편해졌다. 권위적인 리더십과 소통 부족은 모임의 틀을 흔들어 놓는다. 특히 50대 이상이 참여하는 모임에서는 서로 간의 자존심이 쉽게 상처받기 때문에 작은 오해도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겹치며 처음엔 즐거웠던 모임이 점차 부담스러운 자리로 변한다. 그래서 모임이 끝난 뒤에는 늘 이런 생각이 든다. 다음엔 빠질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진짜 이상한 거야?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점점 피곤해진다. 모임이 주는 즐거움보다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크게 느껴진다. 모임은 자연스럽게 변질되기 쉽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과 삶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모일수록 작은 문제도 큰 갈등으로 번지기 마련이다. 왜 즐겁던 모임이 이렇게 변했을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모임의 초기 단순했던 목적에서 벗어난 순간들을 돌아봐야 한다. 돈, 역할 분담, 소통 부족, 그리고 미묘한 감정의 균열. 이 모든 것이 모임의 변질을 불러온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2부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의 유형과 그 대안을 살펴보자. 2부.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의 유형. 한 지인은 성공한 뒤에도 학창 시절 친구 모임에 꾸준히 나갔다. 처음엔 반가운 얼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모임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모임 자리에서 이런 말이 자주 들려왔다. 너 돈 잘 벌잖아. 밥값은 내가 내야지. 성공했으면 베풀 줄도 알아야지. 우리랑은 다르잖아. 처음엔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밥값을 내도 안 내도 문제가 됐다. 매면 이렇게 말했다. 쟤는 돈도 많은데 왜 이렇게 쪼잔해? 내면 또 이렇게 말했다. 쟤는 돈도 많으면서 뭐가 그리 아깝대? 결국 그는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 진정한 친구라면 성공을 축하하고 응원해야 한다. 하지만 질투와 비교가 가득한 모임에서는 성공조차 짐이 될 뿐이다. 이런 질투는 단순히 성공한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운동을 시작하고 살을 뺐더니 모임에서 사람들이 자꾸 이러는 거야. 너는 다이어트 할 시간 있지? 나는 바빠서 못해. 살 빼니까 기분 좋겠다. 그런데 건강한 거 맞아? 언뜻 들으면 대화처럼 보이지만 이 말들 속에는 질투와 은근한 비난이 담겨 있었다. 결국 그 친구는 모임을 떠났다. 시기와 질투는 관계를 병들게 한다. 특히 질투를 농담처럼 포장한 말들은 겉으로는 웃어넘길 수 있어도 속마음에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진정한 모임이라면 서로의 성취를 축하하고 아픔에는 위로를 보내야 한다. 그렇지 못한 모임은 과감히 떠나야 한다. 또 이런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모임은 어떤가? 연말이 되면 술자리는 더욱 잦아진다. 한 잔, 두 잔이 오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이야기 주제는 점점 과거로 향한다. 그때 너 나한테 왜 그랬냐? 내가 그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술이 들어가면 평소엔 참았던 말들이 튀어나오고 사소한 감정들이 큰 갈등으로 번지기 쉽다. 그 순간에는 서로 화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술이 깬 다음 날엔 마음이 더 불편해진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 진심으로 화난 건 아니겠지? 술로 시작한 모임은 술이 깨면서 후회와 피로만 남긴다. 술은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술이 과해지고 대화의 내용이 감정을 상하게 한다면 그 모임은 당신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술 없이도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모임만이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간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모임.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모임. 이 두 가지 유형의 모임은 당신의 삶에 에너지를 빼앗아간다. 이제 스스로 질문해보라. 내가 나가는 모임은 어떤가?
내가 그 모임에서 웃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버티고 있는가? 떠나야 할 자리와 머물러야 할 자리를 분명히 구분하라. 나를 지치게 하는 모임은 과감히 떠나야 한다. 그 자리는 당신의 삶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다음 3부에서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모임의 특징을 이야기해보자. 3부. 진정한 모임이란? 모임이란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다. 진정한 모임은 우리의 삶을 채우고 지친 마음에 위로를 주며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소중한 공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모두가 이러한 모임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모임이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보자. 먼저 함께 성장하는 모임을 찾아라. 한 독서 모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 모임의 구성원은 단순하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각자 읽은 책을 나누는 자리다. 책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책이 각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느 날 한 멤버가 말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작은 실천을 시작했어요. 항상 미루던 운동을 매일 10분씩 하기로 했는데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 말에 다른 멤버들도 하나둘씩 실천을 공유했다. 누군가는 아침 루틴을 만들었고 누군가는 그동안 미뤄온 자기 개발을 시작했다. 작은 변화가 모여 모두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좋은 모임은 이렇게 서로를 성장시키는 힘을 가진다. 실패에도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성공에는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 이런 모임에서 우리는 새로운 동기와 영감을 얻는다. 덧붙여 진정한 모임은 비교가 없다. 한 친구가 이런 경험을 나누었다. 그는 한때 경쟁적인 모임에 나갔다. 누구는 새 차를 뽑았다고 자랑하고 누구는 자녀의 해외 유학 이야기를 꺼냈다. 그 모임에 나갈 때마다 내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자꾸 내 삶을 변명하게 됐죠. 그는 결국 그 모임을 떠나고 작은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는 삶의 성취나 실패를 자랑하지 않는다. 대신 하루하루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한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존중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자랑할 게 없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깨달았죠. 이런 모임은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한다. 진정한 모임은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리고 관계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아라. 오래 봐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이 말처럼 좋은 관계는 시간이 필요하다. 진정한 모임에서도 처음부터 깊은 신뢰가 쌓이진 않는다. 오랜 시간을 두고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야 한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 어떤 모임에 나갔을 땐 정말 어색했어요. 내 이야기를 꺼내는 게 두렵고 상대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몇 번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은 저를 평가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요. 그냥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나온 거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모임에서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 역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와 영감을 얻었다. 좋은 모임은 서두르지 않는다. 진정한 신뢰는 천천히 오랜 시간을 두고 쌓이는 것이다. 4부. 나를 살리는 모임. 나를 지키는 선택.
내가 원하는 모임의 모습은 무엇인가? 머물러야 할 모임을 찾기 위해선 우선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어떤 모임에서 에너지를 얻는가?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누군가는 취미를 나누는 모임을 원할 수 있다. 누군가는 조용히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 모임이 맞을 수도 있다. 또 누군가는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원할 수도 있다. 어떤 모임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이 나를 소모시키지 않고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 친구는 매주 금요일 저녁 지역 커뮤니티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 감상 모임에 참여한다. 모임에서 누군가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고 그 음악이 주는 감정과 생각을 나눈다. 그곳에선 내가 한 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들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꺼내고 누구도 남을 평가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모임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자리다. 궁극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말라. 반대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더 오래 머물러라.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은 곧 나의 삶을 지키는 길이다. 50대 이후의 삶은 그저 살아온 날들의 연장이 아니다. 이제는 나를 중심에 두고 어떤 관계를 맺을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모임이란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며 시간을 두고 신뢰를 쌓아가는 곳이다. 이제 질문해보자. 내가 나가는 모임은 나를 위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고 있는가? 좋은 모임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그곳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새로운 동기를 찾으며 서로의 존재를 격려한다. 당신의 삶에는 이런 진정한 모임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찾아보라. 그 모임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다.